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날이고요. 또 주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다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대폭락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 폭락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들 많게는 한 5%, 6%, 적게는 한 2, 3%씩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2조 넘게 이렇게 샀고요. 또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또 그만큼을 파는, 그래서 전례 없는 대규모 사고 팔고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요, 최근에 시장을 수급에서 뒷받침이 됐던 게 연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사느냐 파느냐를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를 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팔자 우위였는데 종가로 보니까 약간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은 수급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막을 좀 친 거 아닌가. 오늘까지만 잘 견딘다고 그러면 오히려 오늘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세가 크기 때문에요. 그 파도를 우리가 쉽게 넘기기는 어렵겠지만 국내 증시 여러 가지 그 내부 지표들을 보면요. 또 그런 대로 우리 시장은 좀 이렇게 차별화해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증시 지표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드릴 텐데요. 아마 그런 거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3.3%, 코스닥이 마이너스 3.4%, 비슷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특히 지수가 2,532포인트입니다. 거래소 지수가요. 2,700 가까이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한 200포인트가 밀리는 상당히 큰 폭 이렇게 하락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8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7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폭락을 겪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고 개인들이 또 대량으로 사는,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증시 지표를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씩 이럴 때일수록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시장의 어떤 그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거래대금만 보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14조니까 근래 10조를 이렇게 넘어서긴 했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았다. 이제 이유는 개인들이 많이 샀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들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런 거래가 오늘 굉장히 규모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4조라고 그러면 파는 쪽도 많이 팔았지만 그걸 또 받아준 개인들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증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고객 예탁금이나 또 펀드 쪽에 돈 들어오는 거, 또 증시 주변 자금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락은 크게 했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면서 어느 정도는 또 바닥권 인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대금이 7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중심으로 대폭 거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활기는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하나하나 이렇게 보죠. 물론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서 21선이 무너졌습니다. 21선이라는 것은 생명선, 심리선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게 무너진 건 어쨌든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요,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요 밑에 하단을 연결하면 지금 이게 지지선에 딱 닿았습니다. 오늘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그래서 아직은 요 지지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가능한 저점으로 본다 이렇게도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와서 21선이 깨지기는 했지만 요 추세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지금 일봉인데요. 주봉으로도 한번 보죠. 조금 더 긴 그 흐름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근 시장이요. 이렇게 보시면 밑단을 한번 이렇게 이어보죠. 이렇게 이으면 어떻습니까? 요 추세 바닥 여기는 지금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지만 요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월봉으로 또 보면 더 또 긴 시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월봉입니다. 월봉도 이렇게 하단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뭔가 조금 추세상에 지지선이 좀 단단한 그런 면모를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단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지지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다시 이렇게 일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하면서 하락폭이 크기는 컸지만 요 지지선 여기 딱 부딪히면서 제 생각에는 요 지지선 정도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증시 지금 내부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대금이나 또는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거를 오히려 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하루 흐름은요. 아마 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아침부터 굉장히 낮게 이렇게 출발을 했죠.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아주 이렇게 낮게 출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고 나서도 종가까지 꾸준히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최악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이시죠. 전혀 반등다운 반등 없이 하루 종일 얻어맞는 모양새였는데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 대량으로 쏟아졌고 또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주기는 했지만 저쪽 바닥 쪽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좀 들어온 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봉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증시 수급을 보면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오늘 개인들이 2조 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한 4천억 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2,8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넘게 개인들이 매수 우위했고 거의 2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한 그런 시장이었다.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정면 승부를 건 그런 날이 아닌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당연히 아마 팔자로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환율이 근한 하루에 20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연기금 그 매매 추이인데요. 연기금은 금년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말 그대로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59억 정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연기금이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 우위해 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우위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작년에 우리 국민연금 예로 들면요.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가 15%였다고 그럽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도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1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금년에도 한 14%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라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매수 우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목표치 대비했을 때 아직도 많이 살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한 날에도 연기금은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유지해 준 거 아닌가. 작년에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외국 주식, 해외 주식으로는 한 3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450조 가량 된다고 그래 해외 주식이. 근데 국내 주식은 한 200조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 3%인가 났다고 그럽니다.
작년 11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아마 플러스가 났을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 대비했을 때 하락폭이 컸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들어올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같이 가세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상승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도 되지 않겠나. 개인들이 2조 넘게 오늘 이렇게 산 데는요.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MMF라든가 증시 주변 자금이 작년 연말 대비 금년까지 한 2, 30조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2조 이렇게 넘게 매수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더 사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지표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개인들 계좌에 있는 고객 예탁금 54조 4천억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한 4조가량 이렇게 늘어났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거가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개인들 자금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금 대비했을 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지금 돈들이 이렇게 작년 대비했을 때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 9월에 한 115조였는데 지금 135조니까 펀드 쪽으로만 한 20조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MMF라고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요. 이렇게 보면 금년 초 이때가 170조였는데 지금 오늘 현재 212조입니다. 그러니까 근한 40조가량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증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2조 넘게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외국인들 매도세를 다 받아줬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증시 주변 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사고 싶은 종목들을 골라서 조금 주워 담아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기회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그래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러죠? 쌍봉 모양이 이렇게 나면서 21선, 61선 다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이랬습니다. 어제 2.7%. 엔비디아가 어제 8% 빠졌으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망가진 그래프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는 거래소죠. 이렇게 그래프가 망가진 모습입니다. 이런 게 우리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됐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나 6%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대폭락을 했는데요.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앞에 저점을 다 깨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니케이 오늘 2.8%. 우리 시장보다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 그래프가 망가졌죠. 대만 마이너스 1.4%. 대만이 또 그런 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프는 좋지가 않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1%, 프랑스 마이너스 0.5%.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1.8%. 항생 홍콩 지수. 홍콩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3.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보이지만 글로벌 전체가 예외 없이 하락세를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외 대표 종목들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이렇습니다. 지금 이 판에 보이는 게 시간 외 거래인데요. 대체로 마이너스들이 많죠. 나스닥 선물은 오늘 보합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시간외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1.3%, 어제 3% 마이너스.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하락폭이 크죠, 최근에. 다음에 엔비디아도 봐야죠. 엔비디아가 이렇습니다. 어제 하루에 8.4%가 빠졌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사상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처음 보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특히 HBM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이 큰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거꾸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크게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요. 빅시크 중국 고 영향이 지금 엔비디아에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 그러면 실적은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 보셨지 않습니까?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면서 우리 특히 SK 하이닉스라든가 HBM 관련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김에 이제 중국 시장 빅테크 주식들이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M7이 아니고 중국의 M7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 몇 개만 보죠. 알리바바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5.4% 빠졌으니까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동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대단하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콩 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지수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텐센트도 오늘 3.2%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프로 보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7.2% 빠졌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7 그쪽하고는 또 중국의 대표 종목들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하락폭이 양쪽 다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오늘 시장은 다들 이렇게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 또 관세의 영향으로 환율도 오늘 지금 20원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관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주식들까지 오늘 같이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세하고도 상관이 없이 오히려 환율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바닥권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들 제가 업종 테마별로 해서 대표 종목 몇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먼저 엔터 관련해서 하이브라든가 JYP 엔터 이런 것들은 사실 달러로 해외 공연하면서 달러 수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전혀 관세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1.9% 빠졌어요. 근데 그래프로 보면 하이브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 빠지긴 했지만 그래프로 보면 이 추세가 전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관세하고 상관이 없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그런 대로 또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도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달러로 그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환해지는 해놨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관세하고 전혀 무관하다. 또 환율하고도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7.1% 빠졌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굉장히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낙폭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오른 날은 굉장히 그 8.2%까지 또 4% 이렇게 13% 이렇게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 빠졌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7%씩 많이 빠지면 저점에서 좀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 이 추세가 깨진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린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7% 빠진 거는 오히려 매수하기에 가격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주는 앞으로도 호재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년은 별 이상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조선주 전체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오늘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 빠지긴 했지만 추세가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방산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관세 쪽하고 또 환율 쪽하고도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오늘 3일째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요. 오늘 또 한 5% 정도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3일째 이렇게 음봉이 나긴 났지만 요 2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요 21선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컸던 이유는 모나코에서 열차 2조 수주 얘기가 나왔었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마 그게 미리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전체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이렇게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3일간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요 21선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제 현대로템뿐만 아니고 방산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꾸준히 호재가 이렇게 터져줄 만한 단타성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길게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오늘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플러스가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며칠간 보면은 화장품주 중에 몇 개 종목이 상당히 큰 폭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날에도 몇 개 종목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한국콜마가 한 1.3% 플러스가 났고요. 코스맥스가 플러스 0.06% 비슷하게 이렇게 플러스가 났죠. 요 두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ODM, 그러니까 제조업자 개발 생산, 국내 화장품 ODM 업체 중에 대표격이다.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종목이 똑같이 금년에 처음으로 2조대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그럽니다. 영업이익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1900억 정도, 코스맥스가 한 178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 50% 정도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적주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그동안에 좀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국콜마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외선 차단제 이쪽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 그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는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 가격 따지면 아직 이렇게 그렇게 주가가 오른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도 조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뉴스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안 빠뜨리고 사가지고 가는 게 선크림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한국콜마가 선크림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한국콜마는 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콜마만큼은 아니지만 선크림 이쪽에서 미국 시장을 지금 공략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코스맥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선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콜마나 코스맥스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가운데 토니모리라고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요. 종가는 18% 플러스로 끝났는데 대단히 강한 모습이었죠.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 한 10% 플러스가 나다가 전체 시장 흐름을 타고 마이너스 2.3%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한 3, 4일간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예전 가격 따지면요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매물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죠. 위로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때 물린 그런 물량들이 지금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절대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토니모리는요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샵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색조 화장품 이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식품도 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 이쪽 간식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실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먼저 이제 다이소에 지금 저가품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거의 품절이 될 만큼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게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군대 PX 이쪽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올리브영 오프라인 이쪽에도 진출해 있으면서 그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갔는데요. 오늘 또한 10%까지 플러스가 났다가 매물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 이렇게 옛날 가격 따지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실적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여기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8.6% 올랐는데 그래프로 보면 비슷하죠. 화장품주들 그 패턴이요.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예전 가격 따지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워낙에 종목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그런데 화장품주 쪽에서는 그런 대로 관세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그래프로 분석을 하게 되면 다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팔 종목이 있고 안 팔 종목이 있다. 우선은요. 최근에 관세 그 바람을 좀 피해갈 만한 종목들은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빠지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라든가 조선, 방산, 또 화장품 이제 수출 위주로 이렇게 되는 것들 중에 관세를 피해갈 만한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오늘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럴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기에 오히려 가격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아침에 보합 마이너스 정도라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 해외 쪽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내 그 시장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라든가 또 펀드 쪽에 돈 들어오는 거라든가 MMF, 증시 주변 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다. 오늘 또 이제 시장을 보셔서 아지만은 외국인들이 한 2조 가까이 파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거기다 또 연기금이 오늘 또 계속해서 매수 우위 기조를 계속 유지해 줬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닌가. 그래서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 증시 내부 지표가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환율이 저렇게 오늘 하루에 20원씩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이렇게 팔았다 생각은 되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장은 내부 지표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중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지만 시장을 그동안에 끌어왔던 탄탄한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주말 동안 스트레스 잘 푸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